구독, 좋아요. 자, 오늘 진짜 멋진 논평을 해주실 대한민국의 내로라는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양일국 정치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오늘도 좋은 평론 많이 좀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타결됐다고 하는 내용, 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요 내용 이제 제 옆에 지금 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씩을 한도로 해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셈인데, 일단요, 먼저 뭐 이게 뭐 투자냐 아니냐 그런 거는 다 따져보기 전에 200억 달러의 외화가 이제 매년 유출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이요, 이 200억 달러 매년 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200억 달러의 가이드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면 200억 달러 정도는 이제 최단 맥시멈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한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달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200이라는 어플이라는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최소한 200불에 최대한 맞춰서 바로바로 미국에 현금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맞습니다.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것만 따지면은 뭐 어쨌든 협상이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했던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3,500억 불 그거 투자하게 되면 그걸 협상을 사인하게 됐으면 난 아마 한국에서 탄핵을 당할 것이다. 당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어떻게 했죠? 어제 3,500억 불을 협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금액으로 협상하면 탄핵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금액 그대로 지금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은 현금으로, 네. 1,500억은 그렇죠. 몸으로 떼우는 걸로. 그렇죠. 몸으로 떼운 거죠. 근데 어쨌든 했어요. 3,500불이라는 그 규모는 그대로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하고 지금 왜 다르냐? 그러니까 숫자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즉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지만 본인이 정의를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해서 우리가 불안전성을 해소했다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포장이다.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라고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3,500억 달러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탄핵은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죠. 자기 말대로 라면. 자, 우리 정치학, 국제정치학 전문가이신 양일국 박사님, 이번 타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지난 첫 한미 양자회담 직후에 이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3,500억 달러 투자, 에너지 구입 1,000억 달러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따로 추후에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추가적인 투자 논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의 뭐 5, 6천억 불 규모를 호언장담했었던 거예요. 몇 달 전에. 트럼프가 그냥 자기 그 트루스소셜에다가 6천억 달러 받아냈다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3,500불로도 이렇게 일부는 1,500억 불은 그나마 우리가 조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비유 참 재밌게 하셨는데 몸으로 때울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게 치면은 3,500억 불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일부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몇 달 전에 그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그 큰 소리 치고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말한 그 호기는 어디 갔냐고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언론 보도의 분위기를 보니까 막 다행이다. 뭐 엄청난 협상력을 발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한 게 없는 거예요. 그저 1,500억 불 몸으로 떼우는 거 오케이 받겠다. 어차피 뭐 그거 미국 노동자들 시켜서라도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면 10년치 분할 상환하는 그 정도 혜택만 양보한 건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차라리 외환 위기가 올지언정 한 번에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많은 옵션하고 연 200억 불씩 우리가 외환 지출할 수 있는 그 한계 그 한계에 정말 물이 여기까지 찰랑찰랑 차 있는 그만큼을 매년 미국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걸 10년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장차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한국을 압박하고 제어하고 때로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10년간 갖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년간의 투자가 뭐 대충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뭐 북해 유전을 개발한다든지 AI에 투자한다든지 말레스카 유전 개발하는 데 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뭐 대충 그 얼개가 나쁘진 않아요. 예, 예. 지금 미국이 투자하겠다고 덤비는 그 영역이 나쁘진 않은데 이거 10년 뒤에 국제 경제 10년 뒤에 우리 환율, 세계 경제 그거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장기적으로 훌륭한 투자가 되면 다행이지만 예. 훌륭한 투자가 안 됐을 경우에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 그 총체적으로 지금 이 우리 마치 뭐 분나바기를 했으니까 잘 넘어갔다. 예. 뭐 잘한 외교다 이렇게 낙담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이게 자꾸 이 달러로 나오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게 좀 있는데 3,500억 달러면은 여러분 500조 원이고요. 500조 원. 그리고 해마다 200억 달러면은 30조 원을 해마다 미국에다 이제 투자 명목으로 계속 국부가 유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음 정부들 상당히 부담이 돼요. 아, 그러겠죠. 또 이재명 정부가 본인이 이제 민주당 정부가 또 한 번 정권을 더 잡겠다 이제 그런 생각 자기는 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년 간다고 해서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한 번만 하고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도 모릅니다. 5년 임기를 다 채울지 아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지 그건 누가 알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짧을 예. 수도 있죠. 근데 예. 다음 정부에다가 이런 이제 뭐 합의되지 않은 부담을 떠넘기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임기 5년 내에 이걸 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외환 유출이 많을 거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싹 얇게 나눠 가지고 길게 가져 가지고 좀 리스크를 쉐어하려고 했다라는 게 좀 보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만 보면은 뭐 그런 돈이 어쨌든 큰 돈이지만 큰 돈 나갔다고 하는데 더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매년 수조 원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3조 원이 넘는 미국 조기 경보기가 있어요. 어허. 그것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따지면 실제로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외신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는 3,500불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부 외신은요. 9천억 불이라는 얘기가 나온 독수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9천억 불? 우리는 3,500불인데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양 국가가 협상한 내용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쌀 소고기 개방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관세라든가 이것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걸로 이 지금 발표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하기에 좀 이른 면이 있다. 좀 더 진실이 드러난 것은 며칠 걸릴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뭐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얘기처럼 그렇죠. 예. 합의문에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합의문은 없고 모든 게 다 미국에서 이렇다 또는 우리 정부가 이렇다 뭐 이런 발표된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3,500억 불 투자 규모가 예, 우리나라 GDP 대비 한국은 18%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예, 일본은 13%, EU는 6 내지 7% 정도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EU보다 많게는 3배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 잘된 협상이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이 정부 사람들이. 이거 국민들을 뭘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해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잘된 협상이라고 우기는 정부를 보면서 제가 좀 한숨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명목상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투자라 함은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는 기업이나 뭐 돈을 좀 불려올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대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투자를 어디다가 얼만큼 운용하느냐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면은 내가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굴려라. 그리고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얼마를 돌려줄지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이런 경우를 기부 체납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건 투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부 체납이다. 예. 아, 예컨대는 아니, 국제 질서에도 기부 체납이란 말이 뭐 있습니까? 기부 체납이란 말이 뭐 공식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간 70여 년간 한미 동맹으로 너희들 안보 무임승차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도 도모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성의 표시해라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투자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 우리가 원리금 상환을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건가 언제 받을 건가 그리고 또 투자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기부 찬압과 투자 사이에 위태로운 뭐라고 합니까 외줄타기를 하게 될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협상이 잘 됐다고 지금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파티를 열 때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최종 합의문, 최종 행정 명령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정부가 미진한 부분을 빨리빨리 지적을 해서 우리가 이 연말 안에 이것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양일국 박사님께서 뭐 투자냐 아니냐 막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정말 투자냐 아니냐. 투자는 투자한 사람이 언제든지 돈을 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에서 조금 좀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년 내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5로 우리가 2천억 불을 줬기 때문에 2천억 불 준 거에서 수익이 나면은 5대5로 나눠 가져가지고 한국에 다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2천억 불 냈는데 우리가 이익을 50%밖에 못 얻는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넘어가서 50%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20년 동안 받았는데 원금이 다 상환이 안 됐다. 그러면 20년 후에 그때 이제 뭐 원리금 상환 비율을 9대 1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99대 1로 아니면 100대 1로 그냥 100대 0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거 완전히 미국한테 좀 호구 잡힌 거 아닌가요? 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댓글로 나오는데요. 네네. 협상도 호텔 경제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뭐 경제 활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시각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경제 활기가 돈다. 관세 협상 타결했어라는 말 한마디로 돈다. 뭔가 이렇게 막 그 활기가 도는군요. 20년 뒤에 우리가 원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 원기가 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협상을 잘했다고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일본은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서로 서명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결한 말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사인한 게 없거든요.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결보다는 불확성이 더 큰 거예요. 이건 바뀔 수 있다.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인데 아까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미국이 일본과 협의해 가지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도권이 일본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쪽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2천억 불이나 주는데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 생각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엔비디아에도 좀 투자해주고 삼성전자에 좀 투자해주면 불기둥 세우고 좋죠. 그러면 돈 벌죠. 괜찮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는 자기 지지 기반이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불확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농가라든가 아니면 러스트 벨트라든가 자기를 지지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곳, 당장 수익이 안 날 위험이 있는 곳에 그거를 투자를 가서 높은 거예요. 표를 끌어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쫙 뿌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호구 잡혔다는 얘기가 미국이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게 해버리니까 이재명이 왜 이걸 양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냐. 이번에 협상한 성과를 못 내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 앞에 5자리를 어쨌든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리해서 국익은 다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대통령 지지율만 생각해서 무리해서 이렇게 내주기식으로 호구 잡히기식 협상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진짜 제대로 호구가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복잡한 얘기 이전에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어떤 협상이나 협의를 할 때 오직 강대국에게만 있는 카드가 있어요. 모든 협의를 원점에서 다시 그 카드는 강대국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과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지금 뭐 상환을 20년 후에 한다, 10년 뭐 거치 상환을 한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원리금을 돌려받을 그 시점에 한국 정부가 친미 정부냐 반미 정부냐가 대단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천조국이죠.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한 정도 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동맹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대중국 뭐 포위 작전이랄까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정부가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저 최대현 앵커님이 대통령이 그 당시 돼 있는데 한국의 최대현 대통령이 아주 잘한다. 예. 그 원리금 잘합니다. 예. 상환이 뭐 한 20년 뒤에 하기로 했는데 그거 뭐 한국 저 국민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전액 조기 상환한다. 재선을 위해서 뭐 엄청난 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어허. 돌려받아야 될 시기에 이재명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면은 우리가 쭉 전반적인 계산을 해봤는데 수익이 요만큼 났는데 뭐 이런저런 뭐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우리가 5대 5라는 뭐 배분 약속은 지키지만 그 5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투자 시점 이후만 계산했는데 대한민국 건국 시점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다 그래서 말씀이죠. 강대국은 모든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문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니 근데 왜 합의문도 없는데 왜 이렇게들 다들 설레발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도 좀 흔들리고 예. 또 뭐 최모 의원 사건이 지금 전국을 지금 휩쓰고 있기 때문에 예, 김현지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최민희, 김현지 뭐 예. 추미애 등등. 아니 어떤 제 여자들 때문에. 예, 제가 대신 제가 예. 얘기했습니다. 어떤 박사님 말고. 어떤 인터넷 댓글을 봤는데 그 왜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가로하고 현지 시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그 현지 시각이 뭐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댓글 있던데 그래서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전국의 국민들 시선을 빨리 경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오늘 뭐 협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뭐 국민들 어차피 몇 달 기다렸잖아요. 예. 뭐 대사관 쪽에다 서류를 좀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발표해도 되겠느냐 정도 그런 절차 거치고 발표했어도 되는데 벌써부터 혼선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좀 이따 할 얘기지만 그래서 벌써부터 한미 간에 혼선이 나온다는 거 너무 익숙하기도 하지만 예. 이게 벌써 시선을 딴 데로 돌려야 되는 이 절박함이 보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정부 관계자들 본인들도 예. 연말에 어찌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만들어 놔야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난 첫 한미 양자회담 이후에 모든 내용들 아까 보니까 우리 펜앤마이크에서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예. 보여주던데 예, 있습니다. 저게 무척 아플 거예요. 어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놓으면요. 예.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잘못했는지가 명백히 보이죠. 예. 근데 물 타고 섞어놓고 막 타임머신 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국민들이 좀 들여다볼까 하다가도 피곤해서 딴 데를 보게 돼요. 예. 저는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우리나라가 네. 해외에 돈을 이제 주는 경우 그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완전히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이죠. 한소수교라고 예.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러시아가 원래는 소련이었었죠. 예.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되는데 한소수교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북방 정책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북방 정책을 하면서 한소수교를 했는데 그 수교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30억 불 차관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소련에다가 30억 불 빌려주는 거죠. 그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991년 12월에 혁명이 소련이 일어나죠. 망하죠.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고 돈 다 줬는데 그 1년 뒤에 브로커이 돼버린 거예요. 예. 사실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우리가 독촉을 했잖아요. 예. 국가 간의 상호 신뢰도가 있으니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줄 아세요? 현물로 줍니다. 현물로. 그때 무기 많이 받잖아요. 무기 그때 무기 받는데 그 무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잠수함을 받아요. 근데 놀라야 될 게 뭐냐면 그 잠수함이 실제 기동이 된 잠수함보다는 부품용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라든가 뭐 이런 오디오라든가 이런 거 아주 싸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어느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안에 있는 나머지 멀쩡한 부품들 분해 쓰라고 AS 센터에서 수리용으로 사는 그런 장비들이 몇 개 있어요. 전자장비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그런 용도의 잠수함은 구식 잠수함을 우리나라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총도 주고 포도 주고 탱크도 줬는데 그때 뭐 TU-80 같은 어떤 그런 전차도 줘가지고 전차도 맞았죠. 예. 그때 또 문제가 뭐였냐 이게 하도 구시니까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식이면은 계속 이게 부품만 조달 잘 되면 쓸 수가 있어. 조이고 닦고 광내가지고 군대 다녀오시면 알잖아요. 6.25 때 쓰던 그 반합이라든가 수통도 쓰잖아요. 조이고 닦고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부품 조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문제가 진짜 큰 문제겠다. 뭐냐, 이게 나토 규격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호환도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고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눈물을 삼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좀 재정이 좋아지고 조금 돌려받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35불 중고정에서 우리가 60%밖에 받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허. 자, 이런 식으로 해외에 돈을 준다는 것은 정말 리스크가 큰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 2천억 불 이거 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군요, 진짜. 그 60%라도 돌려받은 건 한미동맹 때문이에요. 예, 우리 예. 뒤에 한미동맹이 없으면 그만큼 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에 얼마나 그 꼴이 참 한심했냐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소련의 여성들이 다 주변 국가로 가서 좀 예. 어렵고 굳은 일 해야 됐고 또 소련의 KGB의 기밀 문서나 이런 그거 다 것들을 나왔죠. 돈 받고 팔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선배님께 들은 바로는 6.25의 수정주의, 6.25 음모설을 단박에 깰 수 있는 수많은 그 슈티코프 문서 같은 거 슈티코프 문서가 200만 원이었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예, 이거 200만 원 주면 이거 가져가세요. 뭐. 와, 그럼 북한의 논리가 완전 박살나는 뭐 예. 북침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박살나는데. 상당히 엄청난 사료인데 예, 예. 그 저 소련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금이 아쉬우니까 어허. 이건 50만 원, 이건 100만 원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 그런 거고 예. 망할 나라에 돈 꿔주고 배팅하는 나라의 꼴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얘기가 뭐 다른 데로 갔지만 어쨌든 돈 빌려주고 받는 거는 항상 뭐 모든 건 그렇습니다. 이 돈과 관련된 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요. 예. 외환 보유고 대비로 하면 네. 지금 일본이 투자한 금액이 41.5% 외환 보유고 대비 네네. 우리는 84%예요. 와. 근데 이걸 잘했다고 우기는 정부 관계자는 경질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그러네요. 지적 수준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정부가 참 화가 나는 게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꾸 국민을 좀 속이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번에 2천억 불 내는 것도 현금으로 2천억 불 주기로 했지만 처음에 3,500억 불 딱 얘기 나왔을 때는 김용범 실장이었는지 이재명이 얘기했는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5% 175억 불만 현금으로 내면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정치시장이 얘기했었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천억 불이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이거는 진짜 당장 그 사람 경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협의된 내용 여기 있네요. 지금 쌀하고 쇠고기 그러니까 결국 농축산물은 완벽하게 방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얘기를 따르면 아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 100% 개방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익숙한 장면이죠. 어. 이제 합의 잘 됐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요 각각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 합의가 잘 됐다고 했지만 저쪽에서는 합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다르죠.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쌀하고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켰다라고 하지만 예. 미국에서 오늘 상무 이제 장관이죠 러트닉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쌀과 소고기도 포함해서 100%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예.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얘기인데 이거를 미국이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아주 젊은 여성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어떻게 단어를 쓰냐면 예. completely open이라고 했었어요. 예, 예. completely 완벽한 이제 개방이라고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이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기로 포함해서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반도체 관세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만에 준하는 반도체 관세를 받기로 했으니까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반도체는 관세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만든 정부인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상황인데 이건 이재명이 자초한 게 뭐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다라부터 시작했고 이재명 어록이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둘 중에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난 경험상 미국이 말을 바꾼 게 있었냐는 거예요. 오직 바꾼 게 있다면 3,500억 불 현금 선불로 받을 거야라고 으르렁대다가 1,500억 달러는 몸으로 때워 2,000억
달러는 뭐 한 10년 정도 현금으로, 네, 나눠서 예. 줘. 그 정도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 내지 협상단이 말을 바꾼 거는 정말 드라마틱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미국과 우리 정부 얘기가 말이 안 맞을 때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가 우리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거짓말도 우리가 해본 이재명이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잘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크게 볼 때 왜 이제 우리 농민들 가운데 일부 민주당 쪽에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막 트랙터 몰고 올라오기도 하고 예. 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탄탄한 지지층이 우리가 농업계통이란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정무적으로 지금 여러 산업업계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 먼저 챙겨야 된다. 뭐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제 편 챙기는 논리로 지금 농축산 이쪽을 어떻게든 방어하고 그 대가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내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철강 자동차 쪽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쪽 알루미늄? 관세 얘기 바로 해보면은 아니 철강 관세 지금 50% 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정말 사실은 철강 뭐 자동차 나중에 뭐 MRO 뭐 조선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철강 알루미늄 대미 수출에 50% 관세를 맞으면 뭐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제 찬란하게 열렸던 포스코의 시대 저무는 거예요. 50% 관세 우리가 못 잡으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모래바람에 섞인 그 밥 먹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박태준의 지휘 아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던 철강왕 카네기를 꺾었던 포철의 신화가 이제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경제 전문 잡지들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루미늄 철강 관세 이대로 가면 우리 철강 망한다. 이런 좀 분석 기사들이 나와야 되고 그걸로 좀 정부 협상단을 압박해서 기왕에 저 15%로 관세된 거 철강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압박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지금 근데 지금 막 같이 자화자찬하고 있고 너무나 훌륭한 뭐 이거 연설이었어요. 예. 훌륭한 협상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꾸 많은 분들이 관세가 좀 오르면 어때 그러는데 우리가 미국에다 물건을 내다 팔 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건 철강이건 간에 팔던 대로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경쟁사들한테 다 시장을 내주게 되죠. 예. 원래대로 팔고 관세 차익만큼 미국 정부에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저 1년에 200억 달러씩 따박따박 갖다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는 따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뭐 품질 개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저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일본은 원래 관세가 있었잖아요. 대미 관세가. 예, 우리는 2.5% 있었죠. FTA로 사실은 관세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사실상 더 많은 관세를 두들겨 맞은 셈인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현대자동차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같은 값에 도요타하고 아반떼 있으면 너 뭐 살래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일부 기간 동안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의 시장 자체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좀 언론들이 좀 매섭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또는 이렇게 이비어천가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한 번 뺏기면은 다시 회복이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때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유시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 나왔을 거야 아마 얘기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예. 뭐 현대가 손해 좀 보면 어때? 포철이 손해 좀 보면 어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봐서 회복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노력 안 합니까? 품질 개발 안 합니까? 가격 경쟁이 없습니까? 치열한 경쟁이니까. 치열하죠. 예. 죽기 살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션을 다시 따내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차지했던 그 노력에 몇 배를 노력해야지 다시 그 시장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기업을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기업들 그 직원들 자르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일자리가 뺏기는 건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현대하고 포철이 뭐 소리 뭐 어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네. 만약에 농축산업을 이렇게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무적 정치적 이익 또는 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이 무역 구조 한미 관계를 놓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먼저 챙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뭐 지금 민주당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한미 FTA 강행했습니다. 강행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다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크린 쿼터도 아마 그때 영화 개통은 사실상은 예. 지금 진보 좌익 진영의 우호적이죠. 스크린 쿼터 없앴습니다. 우리나라 그 덕분에 사실은 더 훌륭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겼죠.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반일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죠. DJ는 오부치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더 과거로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일 차관 받아왔습니다. 그때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예. 그런 지도자가 때로는 지지 기반이 흔들리더라도 대의와 국익을 위해서 소나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통적 지지 기반이 농민들이니까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철강 자동차 다 양보하고 농민 지켰다? 이것은 국익을 저버리고 국민 먹거리를 저버리고 본인의 정치 기반을 챙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역사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대일 차관 같은 것들 다시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때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그 당시 이제 서민호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중진들이 나서가지고요 막 반정부 시위를 해요. 엄청나게 그 절대로 일본하고 이렇게 손잡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는지를 나중에 자기 지지자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반정부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치에 상도덕이 있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미국의 인맥이 많은 게 국민의힘이니까 오히려 장도혁 대표가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얘기만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한미 관세 협상을 하려고 실제 움직였었고 트럼프도 한덕수 총리가 온다 그러고 환영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만약에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을 갖췄다면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좀 협상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규모도 좀 낮추고 관세율도 좀 더 좋게 가져오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랬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에서 돌아왔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맨 먼저 물어본 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나 너가 마음에 든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특사로 미국에 보냈어야죠. 그랬으면 이번 관세 협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구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꼬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28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찬 겸 사실은 그것도 우리 한미 그 외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밥 먹으면서 대충 얘기 몇 마디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보통은 한두 시간 깊은 얘기 나누고 뭐 공식석상에서 밥 같이 먹으면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온몸을 던지고 있는 정부가 왜 미국산 쇠고기를 대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일본이 하니까 따라했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여권이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수저 얹은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미국산 쇠고기 잘못 먹으면 뇌가 뭐 어떻게 되고 뇌송송 구멍 아니 그렇게 했던 거기에 편승했던 전력을 가진 분들이 공식 사과한 적 없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협상단이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최소한 미국 대통령한테 미국 쇠고기 대접하려면 의례적으로라도 2008년에 우리가 좀 오해를 했는데 우리가 먹어보니까 참 미국산 같이 좋은 게 없더라. 뭐 관례상으로 이런 말 한번 덕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외교의 난맥상입니다. 댓글창에서도 지금 댓글을 정말 날카롭게 써주시는데 아니 관세로 뜯기고 외화도 계속해서 200억 불씩 내야 되고 그럼 수출이 잘 안 되는데 관세는 계속 내면 수출이 안 되는데 뭘로 도대체 외화를 벌어서 그 200억 불씩 매번 뜯겨야 되는 그 돈을 마련할 것이냐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이 반도체 문제인데 아니 우리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대만보다 아쉽지 않게 우리가 협상을 지금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미국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반도체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또 구체적인 수치나 예.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죠. 지금 우리 협상단이나 우리 정부가 세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집을 임대해 주는 뭐 집주인이라고 세입자와 가정을 집주인. 해보면 예. 이런 계약서에 도장 찍겠냐는 거예요. 약속을 항상 안 지키고. 계약서가 없는 그냥 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 준한다가 뭐예요? 세상에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합의가 어디 있어요? 대만이 지금 20% 맡고 있는데. 대만이 20%니까 뭐 대만에 연동해서 우리도 20% 한다라고 하든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확한 수치가 없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걸 외교적 성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두루뭉술 잘했어요. 뭐 그 대만에 준해서 할 거예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지금 러트닉 상무하고 좀 말이 다른데 이것도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전혀 우리가 몰랐던 뭐 폭탄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상 지금 미국하고 말이 안 맞았던 부분은 되게 미국이 맞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은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 뭐 몇 퍼센트, 몇 억 달러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뭐 이렇게 미사유가 많은지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교 천재가 만들어낸 합의문도 필요 없는 그런 협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선전성동 이건 예. 뭐 아주 능숙하게 우리가 자주 봐왔던 거죠. 예. 실체와 다른 언어로 규정을 하고 언어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던 게 광우병. 실제 존재하지 않 광우병으로 판명 난 적이 세계에서 딱 0명. 예. 완벽하게 허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 광우병이라는 그 단어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자극적이게 뭐 MBC가 구멍 나서가지고 청송 뭐 그냥 그 영상 뿌리고 그랬죠. 그렇죠. 예. 뇌 송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가지고 동요시켜서 예. 광화문에 나오게 만들어서 예.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대해서 내용은 일단 모르겠고 나는 잘했다 자화자찬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정신 속에는 인식은 적어도 손해보지 않고 잘했다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가 태평양 지금 상공에 있을 거예요. 근데 워싱턴에 이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탄 발언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내일 또 페넨 마이크가 또 시끌벅적할 것 같아. 또 속보 나오면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2008년에 광우병 무슨 범국민대책위원회 이런 집단이 있었어요. 네. 그 시위를 주도했던 그 내부에 있었던 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회의와 미팅과 토론을 했다. 그런데 정녕 미국에 광우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지. 진짜 실체가 진실은 중요한 게 어디로 아니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합의문이 꼭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의 그 누구도 아직까지 합의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협상단이라면은 지난번 첫 번째 양자 회담 이후에 분명히 그런 옵션을 걸었을 것 같아요. 뭐 아마 물 밑에서 뭐 이런 점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뭐 10년 분할 상환합시다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고 갈 때 좋아 내가 너희들 얘기를 좀 받아들여 줄 테니까 대신 우리 미국 발표랑 너희 정부 발표가 다르면 안 돼. 왜 자꾸 언론 선전을 해? 아마 이걸 못하게끔 제가 옵션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협상단이면 좋다. 너희들 조건 받아들이는데 대신 지난번처럼 여론 선전하지 마.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 그러면 지금 완전 계약 위반인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네.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쳤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어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미국하고 이야기가 엇갈리는 것이 단지 실무진들의 착오라고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계획적인 운동권 선전 전술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꾸 한미 간의 신뢰를 자꾸 어지럽혀 놓으면 그 피해가 이번 정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이 전적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특히 좌파 정부가 한번 들어서면은 후손들에게 짐을 지게 하거든요. 우리 국민연금 개혁 안 하고 미룹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퍼줘서 결국은 우리 아들 손주 때까지 빚 갚게 만들고 지금 당장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씩 갚게끔 이미 빚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데 지금 거짓말 말바꾸기 여론전 해가지고 이후 정부의 한미 협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5년 하고 끝날 거면 상관없는데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예. 거군요. 그걸 미국만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보겠는가? 네네. 우리 우방들이 다 비슷하게 볼 거 아니에요? 한국의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좌파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학생 운동권 시절에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 선동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정 운영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보고 있는 해외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주요 선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한국이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이재명 정권부터는 라고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달랐을 경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 트럼프의 말이 맞네. 트럼프 정부의 발표가 맞네라고 다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리더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가면 지난번 문재인 정권처럼 혼밥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멀뚱멀뚱히 떨어져 서 있거나 이런 식의 모습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래 봅니다. 예, 댓글창에서 알곡과 쭉정이님이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이 또 그냥 이 좌파 정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손과 발이 돼서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이 알까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미국도 언론이 만만치 않게 그 좀 편향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